서울. 저는 오늘 룰렛이 가라는 대로 가볼 겁니다. 이 빨간 소나타를 찾을 때까지요. 저희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보면 저는 빨간색 자동차를 좋아했었고 성인이 된 지금도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용자들만 선택한다는 이 빨간 소나타를 선택했고 이 차와 함께 컨텐츠를 찍을 때만큼은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으로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도 빨간 소나타 DH를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 말고는 빨간 소나타를 선택한 사람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빨간 소나타를 타는 차주를 만날 때까지 무제한 드라이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의 운명을 결정해줄 친구가 바로 이 룰렛입니다. 저는 이 룰렛이 가리키는 대로만 방문해서 빨간 소나타를 찾아야 합니다. 이동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한정했습니다. 전국의 자가용 등록 대수는 2,600만여 대이고 수도권에 등록된 차들은 1,000만여 대이기 때문에 좁은 범위 안에서도 빨간 소나타를 찾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았거든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위치한 곳에서 인접 지역으로 한 칸씩 이동할 것, 이동 후 최소 30분 이상 최대 1시간까지만 머무를 것, 한번 방문한 지역은 다시 가지 못한다. 결국 이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빨간 소나타를 찾고 성공하거나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실패로 마무리되거나. 출발은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서 시작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총 6개 구역이었고 룰렛의 결과는 서초구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초구입니다. 관악구는 제가 자주 다니는 길들이라 따로 빨간색 소나타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찾아야 되는 모델은 정확하게 빨간색 레드 메탈릭 레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 색 소나타를 만날 때까지 무한으로 드라이브를 할 건데 내가 이 컨텐츠를 왜 기획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장기 렌트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오래 탈 생각으로 렌트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차가 3년 계약에 1년에 15,000km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왜 구매를 안 하고 렌트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컨텐츠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했고 가능한 저렴하게 차를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 구매와 장기 렌트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는데 그 중에서도 목돈이 필요 없고 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없는 장기 렌트 쪽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렌트 카로 콘텐츠를 오래 해와서 그런지 렌트라는 개념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서초구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빨간색 소나타를 찾아볼 텐데 차 색깔이 다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진짜 흑백 회밖에 없어. 저기 코너 한 대. 그래도 예전보다는 빨간색 차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빨간색 차 한 대 더 발견. 저 차는... 이 시간대 비교적 교통이 원활하면서 많은 차들을 볼 수 있는 반포대로와 사평대로를 둘러봤는데요. 빨간 소나타는커녕 빨간 차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서초구 설해로인데요. 서초구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여기가 설해마을 있는데 거기구나. 일단 여기서 잠깐 정차해서 서초구를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빨간색 소나타를 찾을 확률은 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룰렛을 다시 돌려보기로 했어요. 우와, 강남구. 강남구가 차량이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턴에서 성남이 걸릴 경우 경기도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산구로 진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경기도보다는 서울권 내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놓고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강남구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빨간색 소나타는 볼 수 없었는데 와, 마이바흐. 이제 이 차는 빨간색 소나타보다 흔한 차가 되었습니다. 강남구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서울 안에 번화가를 모두 뒤져보기는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면적으로 치면은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사람들이 엄청 많고 차도 엄청 많습니다. 어릴 적 서울 상경을 처음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왜 이렇게 많은 자치구를 나누고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는 걸까? 하지만 살다 보니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자치구 하나는 면적으로 치면 작은 땅이지만 인구수를 보면 지방의 시규모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강남구 역시 무려 56만 4,28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빨간 소나타가 있을 것 같은 도시는 아닌
달린 느낌이 드네요. 이거 봐, 지금 또 무채색의 향연이야. 하얀색, 회색, 검정색. 오늘따라 진짜 근데 무채색 차밖에 안 보인다. 무채색의 차들로 가득한 도로였지만 삼성로의 나뭇잎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이랑 앞에 아파트만 봐도 부유함이 느껴진다. 서울 상경했을 때만 해도 돈 많이 벌면 저런 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생각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이 없던 게 맞았어. 그렇게 강남의 한 도로에서 저는 뜻하지 않은 자아성찰을 하다가 계속해서 빨간 소나타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을 나무 구경 못하신 분들 잠시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소나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지 없는 드라이브 덕분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강남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와, 영동대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예쁜 데가 있어? 강남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남구에 대한 인식은 그저 사람 많고 복잡한 번화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주거단지로 들어와 보니 기존의 편견을 깨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강남구에서 빨간색 소나타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빨간색 외제차를 살 것 같은데? 빨간 차! 결국 강남구에서 본 빨간색 차는 저 차가 마지막이었고 저는 또 룰렛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또 왜 안 지우고 하는 건데. 스톱. 송파구. 좀처럼 한강을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밀려나는 형세입니다. 동시에 점점 경기도 쪽으로 빠질 확률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나타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소나타라는 차를 오래 타보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소나타 리뷰를 그냥 그대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파워트레인,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일 텐데,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힘이 저는 1.6 터보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1.6 터보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빨간색 아반떼 발견.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얘가 휠 인치수가 제가 리뷰했던 차 17인치 휠보다 한 치수 더 크거든요. 조금 더 튀는 느낌이 있어요, 가끔 안 좋은 노면에서. 그 외에 뭐 기본적인 주행감이라든가 뭐 정숙성, 특히 정숙성, 그리고 뭐 옵션적인 부분에서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그레이 시트는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이 색을 할 것 같다. 와, 미쳤다. 여기 뭐야, 되게 예쁘다. 서울에서 인상적인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송파구를 꼭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잘 정돈되어 있는 시설들, 여기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더해져 저도 모르게 느긋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잠실은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빨간 소나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잠실역 공영 주차장에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뭐냐, 빨간색 아우디네. 빨간색 차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긴 했지만 소나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룰렛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남시가 빠져 있었는데 이 작은 지도를 보고 하느라 놓치고 말았더라고요. 강동구. 결국 서울의 동쪽 끝까지 진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룰렛에서 경기도로 빠질 확률이 높아져 버렸어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동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자가용 등록 대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생각보다 교통량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다른 곳보다 배드타운 성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다니는 차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태생이 촌놈이라 그런지 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 조용한 도시를 떠나기 위해 저는 또 룰렛을 꺼냈는데요. 이때는 저도 모르게 룰렛의 이상한 중독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광진구 구리 하남입니다. 만약에 구리나 하남 쪽으로 빠지면 이제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골치가 아파질 것 같단 말이죠. 가봅시다. 광진구. 최악의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헬게이트가 눈앞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동쪽 외곽은 서울권에 비해 면적은 넓고 차량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루마블로 치면 거의 무인도급 지역이더라고요. 하남은 진짜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남하면 사람이 조금 몰릴 것 같은 곳이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주차장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 일단 스타필드로 한번 쭉 가보시죠.
없습니다. 쉽지 않아. 빨간색 소나타는 역시 찾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차를 찾는 데만 집중하니까 지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추격전을 펼치기로요. 야, 하남도 단풍이 만개였어요. 얼마 전에 친구랑 한강 갈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미사 한강공원까지 와 있었고, 여기까지 온 김에 저는 소나타 드론샷을 찍기로 했습니다. 드론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 컨텐츠 지원을 해주신 인터넷 민족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 48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으며 인터넷 약정 교체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정수기 또는 핸드폰 유심기면 등 최대 30만원까지 필요하신 혜택을 선택해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요금제 설계로 통신비 절감을 도와드린다고 하네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 인터넷을 바꿀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사분들께 한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드론샷을 찍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찍어봤는데 예쁘다. 하남에서 남은 선택지는 경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톱! 띠로링.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북서쪽을 안 간 것만으로 다행이었고, 운이 따르면 경기도 서남권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성남시로 향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거의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성남이 되네요. 힘들게 성남까지 오기는 했는데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보기는 처음이라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안개 친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뻗겨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는 뭔가 답이 없을 것 같고, 판교까지 갔다가 거기서 룰렛을 돌리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은 인구 91만 4,234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크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인구와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은 제가 향하고 있는 분당구였습니다. 수정구에서 중원구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성남을 다 돌기는 돌았네요. 여기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10년이라는 시간을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이 판교에 있습니다. 제가 또 나간 뒤로도 회사는 또 계속 매출 늘리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도 또 나름의 5만 명이 구독을 해주신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자 위치에서 윈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판교역 출퇴근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야, 진짜 그립진 않습니다. 성남에서는 4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희망했던 곳은 과천시였는데요. 스탑. 용인 나왔습니다. 조져버렸네. 네, 용인은 보시다시피 더럽게 넓습니다. 소나타 자체가 안 보이네 이제는. 그리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는 벌써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데. 아우, 배고파. 아니 근데 진짜 빨간 차 소나타 자체가 안 보여. 소나타 신형이 이렇게 없다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차가 정체가 될 시기입니다. 용인에서도 저는 순찰용 S12가 된 느낌이 들었고, 답답한 나머지 소나타에게 물어봤는데 용인시의 번화가는 뭐가 있을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구나. 여기 챗GPT 좀 박아주세요. 용인을 떠돌아다니는 내내 빨간색 차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소나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저는 한국민속촌까지 떠내려 왔는데요. 여기가 민속촌 앞인 것 같은데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식당을 찾았어요. 밑반찬이 나오고 국밥이 나와서 한술 뜨려고 했는데 못생긴 열매 향이 납니다. 한술 떠먹어 봤더니 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우젓 넣고 후추 넣고 들깨 넣고 다대기까지 넣고 나니까 이제 좀 먹을 만한 비주얼이 되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낸 후 저는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했는데요. 제발 수원 아니면 화성이라도. 멘붕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광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턴부터 무인도 예약이었거든요. 거기에 해가 질 기미까지 보여서 서둘러 광주로 향했는데
이제 무슨 색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특히나 이렇게 불이 안 켜지는 곳은 자동차 색깔을 아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밝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 불빛이 많은 곳에서는 색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며 광주 시내로 들어가 봤는데요. 죽어졌다. 색 구분도 문제였지만 이렇게 좁아진 시야에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광주의 한 카페에 와서 어떡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맛있다. 죄송합니다. 빵 먹는 장면만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 룰렛을 좀 돌려볼게요. 사실 이대로 콘텐츠를 마무리할까도 생각했는데 저는 멈추기가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룰렛 때문이었는데요. 왠지 다음 룰렛을 돌리면 더 나은 목적지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제 모습은 점점 룰렛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솔직히 좀 흔들렸습니다. 주작을 해서라도 룰렛을 한 번 더 돌릴까 하고요. 하지만 룰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주로 가는 일정은 다음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올리브영에 들러 선크림을 사고 빨간색 코나는 찾았어. 의미 없이 빨간색 코나를 발견했고 찜질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찜질방을 나섰고 그 결과 광주의 출근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난리네. 이거 뭐야.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여주시로 향했고 휴게소에 들러 아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육개장을 시켜봤는데요. 조금 심심해요. 국밥에게 뭐라 했던 대가는 컸습니다. 저는 식판을 놓다가 옷을 제대로 해먹었고 까불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 옷은 오늘부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육개장을 묻힌 채 여주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여주에서 저는 사실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빨간 소나타를 찾기보다는 다음 이동을 위해 여주 외곽을 드라이브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룰렛을 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양평이지. 이천을 가게 될 경우 서울로 들어오려면 이 넓은 지역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싫었던 건 평택까지 룰렛을 돌릴 수 없다는 거. 오, 굿 플레이스. 이런 게 바로 국도 타는 맛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다. 여양로의 가로수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양평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도 거의 무인도존이기 때문에 소나타 찾기보다는 드라이브를 즐기기로 했는데요. 지금 남한강을 끼고 달리고 있거든요. 남한강 드라이브는 역시 양평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강 콘텐츠 때 방문하지 못해 아쉬웠던 두물머리도 가보았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되게 좋다. 진짜 혼자 오기에는 아까운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가평이냐 남양주냐. 자, 눈 감고. 아니, 가평은 아니지. 아시다시피 부루마블에서는 무인도를 빠져나오기까지 3번의 주사위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3번을 꽉 채웠네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멋진 북한강 드라이브를 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를 발견했습니다. 좀 레전드인데? 뷰가 엄청 탁 트여 있어요, 시원하게. 양평에서 북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가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평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룰렛을 돌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도박에 미친 한 40대 남성을 보고 계십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가평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은 인적도 없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조용히 혼자 쉬기에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여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평을 떠날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좀 많이 지친 모습이더라고요. 남양주는 그래도 북부에 있는 경기도 중에서는 꽤 좀 발달한 곳이 아닌가. 상가도 많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뭔가 많이 피곤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커피를 한 잔 사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서울로만 들어가면 빨간 소나타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나쁘지 않아. 구리로 갔다면 가장 최선이었겠지만 의정부는 제가 룰렛을 놓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봤는데 아니었어요. 앞대가리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멘탈이 깨졌습니다. 빨간 소나타인 줄 알고 보러 갔다가 아닌 걸 확인하고 나니 진짜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행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 건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빨간 소나타를 찾는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막연하게 룰렛을 돌리며 좀비처럼 운전을 해나갔어요. 여기는 양주 장흥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공기가 되게 좋네요. 저는 여기서 중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소나타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컨텐츠가 점점 도박처럼 광기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장 문제는 제 체력입니다. 조금 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때도 이석증 증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확실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또 다른 빨간 소나타의 주인공을 만나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소나타를 타는 한 분의 인터뷰로 컨텐츠를 마칩니다. 빨간 소나타를 왜 타냐고요? 관종이라서. 얼른 회복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